어떤 직장이 좋을까?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정답을 찾으려고 자꾸 그러시죠.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정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수원입니다.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걱정도 많고 요새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힘든 일이 많은데요. 너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 신문 기사에서 읽은 건데요.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MZ세대들이 심리 상담 등에 좀 더 적극적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서울시가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4차례에 걸쳐서 10,000명을 모집했는데요. 모집한 숫자보다 훨씬 많게 1,600명이 더 지원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이 지원했다는 게, 우리가 멘탈 관리, 정신 건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체적인 건강 관리하는 것처럼 운동하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잘 먹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정신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MZ세대들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어떤 것이 이제 상담 주제로 나왔나, 이런 게 이제 기사에서 나온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실존적 질문이더라고요. 삶의 의미, 가치,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앞으로 뭐 진로나 뭐 아니면 정말 경제적인 것들이 가장 큰 걱정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가치관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 다음에 진로 및 취업,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게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인관계, 대인관계도 사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고 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 잘 보면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직장이 좋을까?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정답을 찾으려고 자꾸 그러시죠.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정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취업이나 나의 진로나 이런 것도 답이 있을 것 같죠? 내 인생에서 이게 나의 커리어일 것 같고 답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저도 나이가 꽤 있고 저도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게 저의 마지막 커리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맨날 딴 거 할 거 없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다른 인생을 계속 계획을 세웁니다. 인생을 길게 볼 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걸 해나가면 되거든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 시험을 보고 있는데 어렵고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은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다는 실존적인 질문이랑 통하는 거죠. 삶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저도 사실 계속 변하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술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이런 표현 있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상상할 수 있으면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끝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끝에 우리가 어떤 걸 내가 원하고 이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렴풋이만 막연히 상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전의 단계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치고 지루하고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끝에부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주 뭐 농구를 연습한다. 자, 그런데 농구를 차곡차곡 신체 단련부터 하고 달리기 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이것도 차곡차곡 하면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지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뭐 예를 들어서 레이업 슛 한 가지만, 뭐 리바운드만 연습한다거나 한 가지만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거에서 이제 재미가 나서 거기서부터 펼쳐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이제 드리블 연습하고, 이게 이제 농구를 예로 들었지만 이루어 나가는 거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숨겨진 가능성을 찾는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숨겨진 가능성을 찾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친사회성을 늘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MZ세대의 걱정거리들, 실질적인 질문, 진로 취업, 대인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친사회성, 우리가 다른 사람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이런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연습이 돼요. 제가 이제 심리학 전공하고 제가 인공지능적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어떤 능력을 가르쳐야 하겠느냐? 코딩 배워야 되나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챗GPT 시키면 되지. 코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정말 친사회성. 사회적인 능력이 남을 조종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친사회적으로 협력하는 능력, 남을 인정해주고 또 아니다 싶은 사람 있잖아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것도 이제 사회적인 능력이거든요. 무조건 남한테 잘해주는 게 사회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꼭 상담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뭐 가족들에게도 내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나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인정을 하고 이런 게 서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걱정, 관심이 있을 때,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이렇게 상담을 청하는 것도 벌써 한 걸음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시작을 하신 겁니다. 상담이나 이런 게 어렵다면 그리고 또 상담하려면 또 시간 잡아야 되고 또 이렇게 시간 맞추는 게 부담스럽다면 꼭 상담이 아니라도 주변에서 멘토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 또 가족 중에서 또 언니 형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우리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